자, 이제 검찰이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는데 국민 눈높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민 눈높이하고는 뭐 완전 맞지 않겠죠.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검찰은 양복점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요? 주문한 대로 양복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 검찰 수사 결과도 아직은 뭐 확정 발표된 건 아니지만 언론에 사실상 무혐의 결론 내린 것으로 다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검찰의 무혐의 면죄부 결론은 아마 국민들 대부분이 다 예상했던 대로일 거예요. 명품백 300만 원이 넘는다는 그 명품백 받은 김 여사도 지금 뭐 무혐의, 그리고 배우자가 이걸 받았다는 것을 알고도 신고하는 대통령 모두 이제 무혐의 면죄부를 받았는데, 이런 검찰의 판단은 두 가지 점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검찰의 법리 해석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리 해석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고, 그리고 단순히 감사의 표시였고 적분 수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었다면 만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이니까 접근하기 위해서 총 500만 원이 넘는 그런 물품을 제공을 했다면 이거야말로 뇌물에 가까운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다, 감사의 표시다. 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대통령의 권한과 범위는 어떻게 보면 무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포괄적 뇌물죄로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을 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의 법리 해석은 맞춤형 해석이다 이렇게 해석을 저는 하고요. 두 번째로는 법 적용이 잘못된 게 청탁금지법만 적용을 했는데요.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게 가장 요리하기 쉽다는 거예요. 왜 알선수재에는 적용을 안 했느냐? 왜 변호사법 위반은 적용을 안 했느냐? 심지어는 왜 뇌물죄를 적용을 안 했느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수사심의와 관련해서 저는 이준석 검찰총장이 열 것이다. 왜냐? 이것까지 직권을 소집을 안 하면 완전히 그냥 핫바지 총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 지금 검찰총장 패싱이 3번이나 이루어졌거든요. 인사할 때 패싱됐고 또 출장 조사할 때 패싱됐고, 이 결론도 지금 언론에 사실상 먼저 뇌물에 인해서 완전 패싱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직권으로 수사 심의를 소집을 할 텐데 그래도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인수 대변인, 네. 배종호 부위원장께서는 그 검찰의 판단이 옳지 않다,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검찰 법리대로 판단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고, 이 사건의 본질 자체를 계속해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최재형 목사가 서울의 소리와 이런 공작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 공작이 아니라고 할 수 없죠. 몰카까지 만들었고 숱한 카톡들 내용들 공개되고 있습니다만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구처럼 아주 친한 사람처럼 행동을 해왔고, 그럼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금 감히 대통령의 영부인에까지 몰카까지 들고 들어갔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럼 서울의 소리는 또 뭐 하는 유사 언론이냐? 서울의 시간이 지난 대선에서 무려 7시간 녹취록 공개했던 곳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그 김건희 여사가 또 이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아마 또 소송이 들어갔었죠, 그때 당시에. 네, 근데 지금 여기에 최재형 목사가 자칭 통일 운동가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종북 논란이 될 만한 행동들을 숱하게 해왔던 사람입니다. 뭐 북한의 선전물을 거의 옮겨 적다시피 한 기고문이나 그리고 서적들을 쓰는 활동들을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 뭐 여기에 실제로 수사도 받았었죠. 이런 것들. 뭐 국보법 위반 수사도 받았었습니다. 물론 여기 혐의는 없다라고 나왔지만은 실제로 종북 활동, 반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렇게까지 지금 서울의 소리와 공작을 해서 이런 지금 몰카 공작을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건 배우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사건의 초점 자체를 지금 그 공작
파우치에 맞출 것이 아니라 이 공작 사유에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법치국가입니다. 법의 근거에서 처벌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직자의 그 안에는 지금 여기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적용할 법이 없는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가 헬기 이송했을 당시에도 건의기에서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했죠. 이게 공직자의 특혜는 될 수 있으나 여기 국회의원을 공직자로 보기 힘들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적용할 법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 법 만들어서 처벌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검찰 수사가 된 것을 계속 정치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네, 김진욱 대변인. 저는 그 이번 그 아직 뭐 최종적인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결과가 사실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를 보고 몇 가지의 문제가 생겼다. 문제점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무너진 법 앞에 평등입니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 결과를 가지고 만인이 평등하다고 느낄 것인가? 또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럼 모두 다가 이 청탁금지법, 소위 얘기하는 김영란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이 법은 이제 앞으로 죽은 법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청탁금지법이 이제 형용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검찰이 또 권익위가 국가기관이 나서서 이 부분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 검찰총장이 국민 앞에 사과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대표하는 검찰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결국은 면죄부를 줬다. 그런데 그게 과연 국민들이 주는 면죄부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좀 하나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음주운전 이후에 술을 타기, 소위 이제 추가로 술을 마셔서 술 타기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누구누구 방지법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명품백 수수를 받고도 무혐의가 나온다면 이것에 대한 또 방지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세간에서 나올 정도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권익이나 또 검찰이 스스로 이런 사안을 초래해내는가. 만약에 이 주체가 김건희 여사가 아니었어도 누구에게나 이렇게 법 적용이 관대할 수 있었을까 하는 측면을 놓고 본다면 국민들께서 지금 이런 결과를 쉽게 납득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히려 민주당으로 하여금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난 1월 그 비대위원장 때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실이 몰카 공작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오늘은 검찰의 이제 수사 결과에 그냥 신뢰를 주는 그런 답변을 했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두 가지의 관점으로 나눠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모든 현상에서의 문제는 도덕적 잣대와 법적 잣대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 뭐 국민이 걱정할 부분, 이것은 저는 철저하게 도덕적 잣대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김건희 여사가 그 최 목사로부터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명품백을 받았고 이거를 즉시 반환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이 대통령실이 이 문제를 좀 차일피일 미루면서 소위 뭉개왔다라는 거는 저는 도덕적으로 정말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 도덕적 지탄의 대가는 아주 참혹하게 내려졌습니다. 바로 총선에서의 참패였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게는 그만큼이나 가혹한 어떻게 보면 처벌은 없다. 그런 점에서 이미 이것은 국민들의 도덕적 판단이 아주 거세게 준엄하게 이루어졌고, 그렇다면 그 다음 남은 건 이제 도덕적 잣대 다음에 이어서는 법적 잣대인데, 저는 근대 사회, 특히 우리 법치국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적으로 분노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저는 거기까지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도 같은 법리와 팩트가 적용됐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 규정이 없고
이 뇌물이 성립을 하려면은 어떠한 이런 물건을 줬을 때 그게 명품백이 아니라 단지 10만 원, 20만 원짜리 물건이어도 대가성과 청탁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것은 최 목사도 입증을 못 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도 별다른 그런 거에 대해서 지시를 내린 것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요. 저는 법리와 팩트상으로는 법적으로는 접근하기 어렵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판단은 이미 아주 국민에 의해서 무겁게 내려졌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양측 패널의 의견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이제 법 앞의 평등이 무너졌다라는 주장도 있었고 검찰이 양복점인가 이런 주장도 하셨습니다. 반면에 몰카 공작의 배후 왜 수사를 안 하는 거냐 이런 의견도 주셨고 또 도덕적인 기준과 법적 기준은 다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야권은 내일 이제 법사위에서 법무부 상대로 현안 질의 또 김건희 특검법을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결국은 야당은 이제 특검으로 가겠다는 것 같아요.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호재를 만난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국민의 눈높이하고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 검찰총장까지 사과를 했잖아요. 제가 검찰에 대해서 양복점이라고 혹독하게 비난한 이유는 김건희 여사는 완전히 지금 예외, 특혜, 성역 같은 그런 존재로 검찰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출장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조사 가가지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비공개를 하면서 검찰이 핸드폰까지 제출하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엄청나게 격노하면서 국민에게 사과까지 한 그런 검찰의 수사 행태가 결과가 똑같이 무혐의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분노하고 국민의 분노를 동력으로 삼아서 저는 강력하게 야당에서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몰아붙일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보수 두 분 패널께서 지금 처벌할 법 적용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그거는 청탁금지법을 적용을 하니까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이걸 예를 들어서 알선수재라든지 변호사법 위반이라든지 또는 뭐 뇌물죄라든지 이런 법을 적용하면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최 목사의 이런 것이 공작이다라면 그러면은 고가의 물품을 받은 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겁니까? 공작은 공작대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또 법을 위반해서 뇌물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작의 논리로 대통령의 부인이 고가의 물품을 받은 것을 합리화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일수 대변인. 이게 정상인지 한번 묻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요. 신문사 한 군데서 여기 있는 분을 잡자고 지금 뇌물을 사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종북 세력 같은 사람들 한 명 붙여가지고 아버지 파리까지 하면서 지금 이제 친분을 쌓고 그리고 달라고 하지도 않은 선물 만남에서 사 들고 가고 이걸 몰카로 찍고 이거를 여기 계신 분들의 안 사람들이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상식적입니까? 그럼 이 정도까지 공작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배우까지 있다고 봐야지 맞는 거예요. 조사의 칼날이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법적인 판단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 법 앞에서 평등해야죠. 국민들도 이런 일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 앞에서 당연히 다 평등해야죠. 그게 누구라도 이런 일 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법치주의 국가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법리에 의해서 판단해야죠. 법리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는 것들을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거고 인민재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영부인이라고 해서요. 과도한 책임, 법적 책임을 벗어나는 책임까지 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영부인이 지금 이 사람한테 뇌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뭔가를 들어준다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의 본질 자체가 잘못되었다니까요. 왜 이런 함정을 팠고 왜 이런 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는지 이거 어떻게 배우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조사 방향 자체가 틀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특검이야 민주당에서 죄가 있든 없든 지금 21대 국회부터 계속해서 해오는 거 아닙니까? 특검 주장하고 탄핵 주장하고 이거야 뭐 멈추지 못하겠지만은 이것을 과연 국민들께서 옳은 시각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는 법의 잣대가 아니라 마녀 사냥하라는 게 국민의 눈높이냐라는 것도 묻고 싶습니다. 네. 결코 그것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제가 저희 김민수 대변인 말씀에 좀 잠깐 짧게 반론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제 몰카 공작 말씀하시는데 몰카 공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건 그거대로 지금 또 고발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수사하면 될 것 같고요. 함정이다, 배우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시스템을 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었다.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신분은 영부인입니다. 영부인이 접견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인을 접견할 때 그 경호 프로토콜을 보면 그분에 대한 사전 조사를 다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 했던 측면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안 하신지 못하겠어요. 이런 거 걸러내지 못하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누가 가져오랬냐, 들고 온 걸 어떡하냐? 그게 들고 왔을 때 어떤 용도인지 무엇인지 확인했었습니까? 그런 거 확인하지 않았고요. 뭐 자꾸 뭐 종북 세력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어떠한 활동을 과거에 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접견 전에 이미 그분의 신분에 대해서 다 확인이 됐어야 되는 거죠. 그랬는데 만약에 그런 종북 활동을 한 게 있다면 당연히 걸러지고 여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막아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책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임 대표. 그러니까 저는 무능력했다, 그 다음에 부도덕했다, 아니했다, 부실했다 다 인정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하면 문제가 있었죠. 근데 저는 그 최 목사가 이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을 한 배경이 무엇이냐가 저는 되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체에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직원이라든지 평상시에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나 대관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만났다든지 누가 보더라도 이러한 청탁을 할 만한 그러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가방을 받았다? 이거랑 정말 치밀하게 김건희 여사를 완전히 자신의 사람으로 신뢰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팔고 새벽까지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거의 영혼을 지배하다시피 할 정도로 한 다음에 접근해서 가방을 줬다? 이 두 가지 상황에서 가방을 받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덕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갈 수 있는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 네, 자 저희 유튜브 실시간 보시는 분들의 의견도 패널 분들의 이 서로 다른 의견과 마찬가지입니다.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게 정당하다면 공무원 부인들 마음껏 청탁만 없으면 받으면 되겠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김혜경 법카 10만 원은 철저한 압수수색. 김건희 명품백은 무혐의 무죄. 이래서 대통령 되려고 다들 애쓰는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받은 건 욕먹을 일이다. 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 주셨고요. 솔직히 이게 무슨 뇌물인가? 범죄자들이 작당하고 계획한 거지.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한동훈이 말한 건 국민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거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다. 이런 의견이요. 자, 도덕적으로 비난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무죄다. 물음표. 참 아이러니일세.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